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림프종센터의 엄기성입니다. 오늘은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그 진단명에서 보시다시피 만성이란 말은 임상 경과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해서 대개 수년 내지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림프구성이라는 말은 혈액세포인 백혈구 중 림프구의 질환이라는 뜻이고, 백혈병이라는 말은 골수나 혈액 속의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돼서 과잉 증식하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말은 골수와 혈액 내의 림프구, 특히 비림프구가 필요 이상으로 과잉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혈액 속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색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이 백혈구, 그 백혈구 중에 림프구 중에 비림프구가 과잉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은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몸의 림프구절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림프절은 보시다시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 500개 이상의 림프절이 분포해 있습니다. 림프절이라는 것은 림프구가 이 완두콩만하게 이제 생긴 림프절이 있고, 림프절 안에는 이제 T림프구와 B림프구가 꽉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500개 이상이 있는데요. 이런 림프절 안에 있는 림프구가 과잉 증식해서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것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림프절,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이 붓게 되는데 대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부 또는 특히 이제 왼쪽 상복부의 불편감, 식후 또는 식후에 조기 포만감이 있게 되는데, 이건 비장 내에 있는 림프구가 증식해서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매우 피곤하거나 약해지는 느낌, 숨가쁨, 또는 잦은 또는 잘 낫지 않는 감염, 원인 없이 2주 이상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밤에 식은땀, 특히 속옷 베개가 젖을 정도의 식은땀이 흘리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특히 6개월간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세 개를 합쳐서 B 증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은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드문 증상인 질환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서구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는 그림에서는 이 캐나다나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같은 서구지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캐나다는 남자에서는 10만 명당 4.5명, 여자에서는 2.3명이 발생하고 인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남자에서는 0.2명, 여자에서는 0.1명 정도로 굉장히 서구에 비해 굉장히 발생 비율이 낮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정리를 해뒀는데, 서구에서는 평균 10만 명당 남자에서는 3.9명 평균이고, 한국에서는 0.11명 정도입니다. 백인에 비해서 35배, 흑인에 비해서 25배의 발생 빈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백혈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이고, 인데 비해서 일본에서는 6%, 한국에서는 1.5% 더 낮습니다. 비호지킨 림프종에서는 5에서 7% 차지하는 데 비해서 한국에서는 1.3%, 남녀 비율은 남자가 2배 정도 더 많은 걸로 서구에서 되는데 한국에서는 1.3%, 그리고 진단 시 발생하는 중위값은 서구에서는 60에서 80세 정도인데 한국은 59세 정도로 조금 더 한국에서는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의 이 빈도가 점점 한국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99년도에는 10만 명당 0.1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은 보면 0.31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나이를 보정해 보면 0.2명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생이 0.31명으로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0.31명, 10만 명당 0.31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해 보면 연간 발생하는 진단되는 환자 숫자는 약 155명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를 계산해 보면 약 국내 한 2022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정으로 따지면 한 1,900명 정도의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어떤 질환인가? 진단이 되면 과연 모든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1은 환자는 진단되면 물론 진단 후에 곧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3분의 1은 처음 진단 시는 치료가 필요가 없지만 이후 질환의 진행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약 10% 정도의 환자만 진단 시 공격적인 경과를 보여서 이제 질환이고, 나머지 3분의 1의 환자는 평생 치료가 필요가 없고 단순히 추적 관찰만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동일한 연령군의 건강한 환자와 기대 수명이 거의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다 아주 공격적인 질환으로 진행을 해서 치료를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3분의 1인 환자는 동일한 연령군의 건강한 환자와 기대 수명이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공격적인 질환으로 진행하고 어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환자는 평생 그대로 머무를 수 있을까?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충의 우리가 예후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를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비슷하게 예후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만성림프구성 국제 예후인자 CLL 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라고 이제 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평가를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TP53이라는 유전자의 기능 이상, 그 다음에 면역글로불린 중사슬 가변 영역의 돌연변이 여부, 그 다음에 혈청 내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수치, 그 다음에 병기, 라이 병기로 해서 1에서 4기냐 아니면 B내 BC기냐, 연령이 진단 당시 65세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충의 이제 예후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예후인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제 예후인자 중 TP53 유전자 기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이제 유전자, 특히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세포 내 핵 안에 들어보면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제 DNA가 이렇게 있습니다. 염색체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1번 염색체로부터 22번 염색체가 있고 이제 성염색체가 있는데 크기별로 이제 제일 큰 게 1번이고 작은 게 22번입니다. 그 중에 이제 크기 순서대로 17번 염색체에 보면 이게 TP53이라는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P53의 이제 유전자 17번 염색체에 이제 P53 유전자에 이상이 있게 되면 굉장히 예후가 나쁘다고, 특히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서는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P53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지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걸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역글로불린 중사슬 가변 영역이라는 돌연변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면역글로불린인데요. 면역글로불린이 항체를 뜻하게 됩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B림프구에서 생기는 병이고요. B림프구는 기능이 B림프구가 하는 일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항체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항체에서 이제 요 부분이 항체는 이 세균이나 뭐 곰팡이나 이런 특정 그 세균 미생물하고 결합해서 그 미생물이나 이 곰팡이나 세균을 갖다가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항체의 기능입니다. 그 항체와 결합하는 요 부위, 특히 이제 이렇게 큰 부위를 우리가 중세라고 그러는데, 요 부위를 만드는 B림프구의 유전자를 면역글로불린 중사슬 가변 영역의 유전자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세균이나 곰팡이의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B림프구가 암세포가 된 경우하고, 유전자가 돌연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B림프구가
그 암세포가 된 경우가 예후가 많이 다르게 됩니다. 즉 유전자가 요 부분을 만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B림프가 암세포가 된 경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후가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면역글로불린 중사슬 가변형에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암세포가 안정적이고 예후가 더 좋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혈청 내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 수치가 높은 경우입니다. 이게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는 것은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자기가 이제 암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제시하는 이런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는 요 단백질이 요게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입니다. 요게 이제 높은 경우가 예후가 안 좋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병기입니다. 병기는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다른 백혈병과 달리 1기, 4기, 이게 0기부터 4기, A부터 C기가 있습니다. 라이기로 따지기도 하고 B내 ABC기로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 병기로 따지게 되면 단지 림프구 증가증만 있고 림프절이나 비장이 안 커져 있으면 그냥 0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예후가 가장 좋다는 거죠. 나머지 뭐 림프절 비대가 있으면 1기, 비장 비대나 간 비대가 있으면 2기, 거기다가 빈혈까지 있으면 3기, 혈소판까지 떨어져 있으면 4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기가 가장 좋고 1, 2, 3, 4기는 이제 예후가 더 안 좋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또 연기면 좋고 나머지 1, 2, 3, 4기는 다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연령은 진단 당시 65세 이상이지만 안 좋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TP53 유전자 기능 이상이면 무조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이거 하나로 점수가 4점이고 베타2 그 면역글로불린 중사슬 가변형의 돌연변이 하나가 있으면 2점, 그리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수치가 3.5mg 이상이면 2점, 그리고 라이 병기가 1 내지 4기,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BC기면 1점, 그리고 연령이 65세 있으면 1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기가 여기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거나 하는 1점, 여기 뭐 병기가 뭐 A 1에서 4기거나 B내가 BC, 그 다음에 연령이 65세이거나 요 하나만 있는 경우, 이런 저위험 경우에 5년 생존율이 93.2%. 이런 경우는 아예 뭐 예후가 좋으니까 아직은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초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TP53 유전자가 뭐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가변형의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이가 65세 정이라거나 이런 초고위험군이 이런 경우는 뭐 항암 치료보다는 아예 임상 시험을 하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5년 전체 생존율이 23.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예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미국의 가장 이제 큰 암센터 중에 하나인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472명을 환자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생존율뿐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걸 알게 됐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위험군,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점수가 0점 내지 1점인 환자를 보니까 나중에 10년 있다가 보니까 이런 저위험군의 환자는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환자가 거의 100명 중에 66명 정도는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병원에 이렇게 저위험군의 환자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냐. 10년이 지나도 이런 저위험군의 환자는 100명 중에 거의 66명 정도는 치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단 100명 중에 치료를 안 하는 66명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치료로 진행하는 나머지 34명이 들어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이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건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가 이제 위험군이 낮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외래 와서 경과 관찰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모든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왜 이제 모든 환자는 치료를 시작하지 않느냐는 데에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에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보는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치료를 했냐? 진행하는 골수 기능 부전, 예를 들어 빈혈, 혈색소가 10 이하든지 남자 같으면 혈색소가 13, 여자는 12 이상이 정상인데요. 혈색소가 10 미만, 혈소판은 10만, 혈소판은 15만 이상이 정상입니다. 10만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혈소판 하는 기능이 이제
지혈인데요. 지혈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10만 이하면 치료를 시작하자. 단 혈소판이 10만 이하라도 계속 뭐 8만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하고 좀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한 비장 비대. 늑골련 밑으로 6cm 이상으로 만져지는 비장. 원래 비장은 이렇게 이제 이 갈비뼈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안 만져지지 않는데요. 이게 6cm 밑으로 갈비뼈 밑으로 6cm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이제 만져진다. 왜냐하면 비장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림프구가 꽉 모여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비장 안에 들어있는 림프구가 이제 악성 변화를 해서 증식하게 되면 비장이 커져서 이 갈비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소견으로 보고 치료를 개시해야 된다는 거죠. 심한 림프절 비대, 림프절이 이제 10cm 이상으로 커지게 되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커지거나 아니면 커지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림프구가 증가되는 겁니다. 림프구의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림프구가 정상 수치는 이제 5,000개 미만인데요. 5,000개 이상으로 증가되는 절대적인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림프구 수치가 2배가 되는데 6개월이 안 되거나 2달 동안 50% 이상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 있는데 자가면역성 빈혈 또는 자가면역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 스테로이드라는 그 자가면역 빈혈에 치료하는 약에 듣지 않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개시해야 됩니다. 자가면역성 빈혈 또는 혈소판 감소증은 B림프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체를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이 항체가 자기의 그 세포는 공격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게 비정상적인 림프구이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림프구에 의한 비정상적인 항체가 자기 혈소판이나 자기 적혈구를 공격해서 자기 적혈구나 혈소판을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자가면역성 빈혈이나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 본인의 B림프구가 이제 억제가 되기 때문에 자가면역성 빈혈이나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 치료가 되는데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유발하는 이제 림프절 이외의 부위의 침범, 예를 들어 피부나 신장, 폐, 척추 등을 이제 침범하는 경우는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환자 본인이 느끼실 수가 있는 이제 경우인데요. 질환과 관련된 증상,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이전 6개월 이내 10% 이상 체중 감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빼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를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피로, 그리고 감염이 뚜렷하지 않는 상태에서 38도 이상의 발열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감염의 증거가 없이 1개월 이상 야간에 심한 속옷이나 베개가 젖을 정도의 땀을 흘릴 때, 그리고 림프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림프구의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치료 개시에 뭐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뭐 5만이 되든 15만이 되든 25만이 되든 그 수치 자체는 치료 개시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데 급격한 증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내에 2배 이상의 증가, 2개월 이내에 50% 이상은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초기에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이 치료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뭐 1999년, 뭐 1988년, 2018년에 몇 가지 치료를 했었는데요. 여기까지 이 치료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치료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초기에 이제 클로람부실이라는 약을 좀 써봤습니다. 이게 치료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10년 생존율을 봤더니 47%, 44%하고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제 이 클로람부실이라는 약 별로 이제 약효가 그렇게 세지 않은 약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초기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를 해봤더니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 진행된 경우는 치료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아무 증상이 없는 초기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했더니 아무 이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보시다시피 생존율에 아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경우에만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료에도 아무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지켜보는 것이 맞고 아까 같은 그런 경우에 치료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우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십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관리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냐.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식단 가이드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뭐 병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뭐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정 식단 패턴은 이제 기력을 증진시키고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건강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예, 뭐 가공식품을 피하고 다양한 과일, 채소를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 예를 들어서 이제 익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 오일, 그다음에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 참치나 연어 등의 생선류 섭취하고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고 충분한 양의 수분 섭취. 근데 일반적인 건강 규칙하고 똑같습니다. 이 특별한 뭐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위한 식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 규칙만 지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진단은 일단은 최소한 이제 이 말초 혈액 피를 뽑아서 비림프구를 보면 일단 림프구가 5,000개 이상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어야 일단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하고 이제 비슷한 질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림프구성 림프종과 단일 클론성 비림프구수 증가증이 있는데요. 소림프구성 림프종은 림프절이나 비장은 커져 있으나 말초 혈액 비림프구가 5,000개 미만인 경우입니다. 또 그 반면에 단일 클론성 비림프구성 증가증은 그 거꾸로 림프절이나 비장은 커져 있지 않은데 말초 혈액 비림프구가 증가되어 있으나 5,000개 미만인 경우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1년에 한 1 내지 2% 비율로 치료가 필요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비슷비슷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의 최종 진단은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는 검사 방법으로 충분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는 것을 레이저를 기초로 유종적으로 흐르는 세포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를 물에 흘려 보내서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제 세포를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일반 이제 정상 세포 이 B림프구는 이게 B림프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겠냐면 이런 유세포 분석을 하면 세포 표면에 CD19, 20, 23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정상 B림프구는. 반면에 정상 T림프구는 CD3, 5, 7이라는 게 물질이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 세포죠. 근데 만성림프구성 세포는 B림프구입니다. B림프구인데 CD19, 20, 23이 있어서 이게 증가된 세포가 B림프구가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그 세포를 보면 CD19, 20, 23이라고 해서 B림프구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느닷없이 정상 B림프구에는 없는 T림프구에만 있어야 되는 CD5라는 물질이 딱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정상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병적인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다. 그리고 이런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5,000개 이상으로 5,000개 이상으로 증가될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5,000개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골수검사 없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증가되는 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B림프구가 5,000개 이상 증가됐다. 그러면 이제 골수검사 없이도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CD19개 19, 20, 23이면 B림프구라고 알게 되는데 거기다가 T림프구에 있어야 될 CD5가 동시에 나오고 카파 내지 람다라는 이런 라이트 경세가 같이 있으면 진단에 충분하고요. 골수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골수검사는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을 판정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단 시 필요한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에서 봐서 백혈구 수치를 봐야 되고 림프 수치 봐야 되고 빈혈이 있는지 봐야 되고 혈소판 수치도 변기를 위해서는 봐야 되고요. 예후를 보기 위해서 베타토 마이클로글로빈 봐야 된다고 그랬죠. 염색체 검사를 봐야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봐야 되고 영상의학 검사를 봐야 됩니다. 그건 병기를 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유전자 검사는 이제 예후를 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위해서 이 진단 및 예후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염색체 검사를 봐야 되는 거죠.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짧은 팔이 있고 긴 팔이 있고 요거를 이제 단환, 장환이라고 부르는데요.
단환은 이제 이게 프랑스 말에 뿌띠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P라는 거고 그 P의 반대말로 그냥 Q라고 해서 단환은 P, 장환은 Q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세포에서 보면 이렇게 염색체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유전자 염색체가 큰 걸로부터 작은 걸로부터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열을 해서 이렇게 보면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는데요. 만성립부성 백혈병은 항상 17번을 잘 봐야 됩니다. 17번하고 연관이 깊은데요. 17번 염색체가 여기 있습니다. 17번 염색체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또 12번 염색체에 17번 염색체 P, 단환, 결손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11번 염색체도 단환의 결손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13번 염색체는 단환이 결손이 있으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3번, 17번 염색체 단환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후가 안 좋다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후를 보기 위해서 염색체 검사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시퀀싱이라는 유전자 검사를 또 봐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번 염색체 단환의 17번 염색체를 우리가 만성림프소 백혈병은 17번하고 연관이 깊다고 그랬는데요. 17번 염색체가 안 좋은 이유가 17번 염색체 단환에 TP53이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번 염색체가 안 좋은 이유는 그 17번 염색체 단환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P53이라는 유전자가 왜 안 좋으냐? P53은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종양 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의학 검사는 진단 시에 꼭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기 결정을 한다고 그랬죠. 라이 0에서 4기, 빈의 A기 4기는 이런 CT를 보고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막 저기 크기를 재놨는데요. 볼록볼록한 게 다 지금 림프절이 커져 있고 비장도 이완전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런 CT를 봐서 이제 병기가 0에서 4기, 빈의 A 4기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